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의 머니해부 시간입니다. 저는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입니다. 자, 오늘도요,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우리 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보내온 질문 중에 하나를 답변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실은 지난 3월만 해도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 우리가 이걸 마이너스 유가라고 하죠.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얼마 전에 이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 배럴당 4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국제 유가가 더 오를까요? 혹은 또 어떻게 유가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로 떨어졌을 때 원유 투자 상품인 ETN에서는 상장 폐지, 그래서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그냥 공중 분해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또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다수 투자자분들이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 특히 원유 상장지수 펀드인 원유 ETF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었는데요. 멈칫하다가 유가가 어느덧 배럴당 4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유가는 이미 상승 추세대 위에 올라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었죠. 하지만 현재 배럴당 42달러, 이 40달러에서 42달러 구간은 일단은 한번 상승의 끝자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조정이 일어날 것이고 다시 이제 소위 말하는 45달러를 제치는 50달러, 60달러, 70달러를 향해 가는 두 번째 상승,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은 이제 3차 파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승파가 남아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미 들어가지 못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적어도 유가가 한 35달러 요 사이까지 한번 조정을 기다려 보신 다음에 재차 진입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또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그동안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쉐일이 있기 때문에 유가는 절대로 배럴당 50달러라든가 배럴당 60달러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것도 인정을 해드리지만, 저는 다른 코너에서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는 전고점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 즉 배럴당 100달러 이상까지도 결과적으로는 수년 내에 갈 수 있다라는 보는 입장입니다. 이 점 꼭 견지해 주시고 국제유가 투자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전기차 시대는 언제 오느냐? 저유가가 아니라 고유가 때 옵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기존의 석유 기관차, 내연기관차를 사지 않고 다들 전기차를 이동할 때 본격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는 내가 아파트 살 때 부담하는 전체 세금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는 세금과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 살 때,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요. 보유 중에는 재산세,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를 냅니다. 이 둘을 합쳐서 보유세라고 하고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차익이 생겼다면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를 매겨야 되는데, 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나왔느냐? 지난 70 부동산 규제 대책, 그리고 최근에 또 정부안이 확정이 됐죠. 2020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관련한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금을 한번 정확히 특히 좀 간단 명료하게 핵심 요약해보고 이 실수요자분들 혹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반적인 취득세는요, 1주택자 같은 경우가 6억 이하 미만을 사게 될 경우에는 1%고요. 6억에서 9억 같은 경우에는 2%, 그리고 9억 이상일 경우에는 3%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에 과거에 보면 8억 9,900만 원, 이런 식의 계약도 이루어지기도 했죠. 왜냐하면 9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취득세 1%, 집값의 1%를 내야 되고 9억 이하면 9억 이상이면 3%,
9억 이하면 2%를 내야 되는 1%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4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를 매겼었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향후 이제부터는 다주택자, 특히 2주택자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는 두 번째 집을 살 경우에는요, 집값과 전혀 상관없이 8%의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3주택자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즉 두 번째 집에서 세 번째 집을 또 사는 순간에는 무려 12%의 취득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이미 집을 살 때 그 집값의 12%를 무르고 시작해야 된다는 이 강력한 취득세 부담, 세금 규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당국은 이런 다주택자들에게 일종의 중과라고 표현을 할까요? 세금 부담을 넓히게 되면서 어떤 부동산의 수요를 좀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뭐냐? 일시적인 2주택자 부분입니다. 즉 나는 집 한 채가 있고 집을 넓히려고 또 한 채를 살 경우에 2주택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결국 이 집은 처분하려고 가는 건데 이것까지 왜 막느냐라는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탈출구를 줬는데요. 일단은 이런 일시적인 2주택자들을 감안해서 우선 1주택자가 2주택자를 두 번째 집을 구입했을 때 바로 8%를 매기지가 않고 기존에 따라서 취득세를 매긴 다음에 1년 혹은 2년, 이건 곧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내에 먼저 집을 팔았을 때는 실은 이 세율대로 그대로 내지만 만에 하나 기간 넘을 때까지 그 두 채를 갖고 있다면 이제 당초 취득세에서 더해서 8%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유세 부분입니다. 보유세는 앞서 말했듯이 7월, 9월 두 번 내는 재산세가 있고요. 고가주택의 기준은 시가가 편하시겠죠. 시가로 12억 원 이상부터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을 내야 되고요.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 12억이 아니더라도 합산해서 6억, 9억 이렇게 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아마 지금 좀 화두가 되는 것은 이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높아진 겁니다. 현재 이 고가주택을 갖고 있어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은 약 51만 명이라 정도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크게 나뉩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율이 0.1에서 0.3%포인트 오르는 반면에 규제지역의 2주택자 포함해서 그 이상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0.6에서 2.8%포인트까지 오르게 돼서 다주택자만 특별히 더 종부세도 중과라는 표현보다도 좀 더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6%의 종부세율이다. 다주택자에겐. 이건 많이 들어보셨겠죠. 근데 여기서도 잠깐 정리를 해보면 무조건 다 6%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는 과표 기준으로는 94억 이상. 그러니까 집이 두 채, 세 채 다 합쳐가지고 과표로 94억. 이걸 시가로 환산해 보면 약 125억 정도, 123, 4억 정도가 되는 주택,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종부세, 이 세율 6%라는 최고 세율을 맞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국에 따르면은 이 종부세를 부담하는 51만 명 중에서 다주택자는 약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규제, 특히 세제 개편을 통해서 한 20만 명 정도는 상당 부분 큰 폭의 세금 폭탄, 이 세금의 부담을 느끼게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국에서는 보유세 관련해서 1주택자 중에서 고령자와 장기 보유에 한해서는 최대 80% 공제율을 두는 이제 그런 조항도 있고요. 또 반면에서는 그동안에는 집만 살지 않고 보유만 한 10년 이상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한 8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거주도 해야 되고요. 특정 기간 보유도 해야 되는 조건을 좀 붙이면서 1주택자 하더라도 무조건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항도 덧붙였습니다. 보유세 부분은 특히 종부세 부분은 잘 개념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지금 접하게 된다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서울에 2채의 집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서울에 2채. 하고 이 2채의 시가로, 공시가격 아닙니다. 시가로 약 40억 정도 되는 분의 이 종부세의 부담은 얼마나 커지게 되는가. 이번에 이 세제 개편 규제로 봤는데요. 기존에 약 한 2,600만 원에서 2,800만 원 정도를 냈어야 되는데 이번에 바뀐 이 세제 개편안 또 규제책을 보면은 거의 한 6,800만 원에서 7,000만 원, 거의 뭐 2배 가까이 넘죠. 2배 넘게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갖고 있는 보유세, 그 중에서 고가 주택에 매기는 종부세도 이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들에게는 훨씬 더 부담이 커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라고 느끼게 될 만큼 큰 부담이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집을 팔 때 얻었던 그 차익, 수익에 매겨지는 양도세입니다. 현재 양도세율은 뭐 그 금액에 따라서 6에서 42%를 매겨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당국은 일종의 투기 거래라고 의심되는 하나의 매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상당히 중과하는 제도를 펼쳤습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 부분에 있어서 기간으로 나누는 것을 보겠습니다. 1년 내내 1년 미만에서 팔았다. 이 경우에 기존의 40%의 양도세율을 70%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집을 샀다가 1년 내에 팔았어요. 그래서 5억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70%, 즉 3억 5천만 원에 여기에 뭐 지방세까지 합치게 되겠죠. 거의 4억 가까운 돈을 다시 세금으로 토해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1년 미만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투기 거래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미만의 거래에서도 무려 양도세율 60%를 적용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 그러니까 다주택자에서도 중과폭을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즉, 2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을 또 하나 팔았을 때는 기존의 세율에다가 20%포인트를 더 중과를 하고요. 3주택자 이상이 갖고 있는 집 중에 하나를 팔았을 때는 기존의 양도세율에다가 30%포인트를 더 붙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3주택자가 있습니다. 3주택자가 집을 팔아가지고 뭐 한 10억 이상을 남겼어요. 그러면 양도세율 42%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 사람은 3주택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과되는 30%포인트를 덧붙입니다. 그러면 72%겠죠? 42%에다 30, 거기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거의 80%를 내야 됩니다. 즉, 3주택자가 집값이 껌충 뛰어가지고 10억을 나는 벌었어 라고 할 때 세금으로 무려 8억 가까이를 토해내고 2억만 손에 쥐게 되는 정말 강력한 양도세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취득세, 보유세 중에 종부세죠. 그 다음에 양도세의 바뀐 부분, 강력해진 세금 규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우리 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당국이 이렇게 강력한 세금 규제를 펼치는 이유는 역시 집값 안정화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집값을 잡으려면 여기에 한 가지의 요건이 더 필요하다. 그것은 공급 확대입니다. 아마 이 당국이 이렇게 세금 규제를 높인 것은 다주택자들을 더 압박해서 물량을 내놔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요. 자칫 공급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주택자들은 그냥 물량을 쥐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저가 매물을 기다리기보다 고가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값의 쐐기를 받고 안정화를 하려면 정말 질 좋은,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이 공급 확대 문제가 더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